반갑습니다. 멀리 경기도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준비 회의와 1차 포럼은 남한산성에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경기도에서 진행을 합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 문화예술 분과학연, 문화체육국이랑 또 경기문화재단에서 참석을 요청을 했는데 오늘 또 마침 다른 나라에서 문화부 장관이 와가지고 경기도의 담당 직원들이 다 거기 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쉽게도 저희 경기도까지 왔지만 경기도 담당자가 없는 상황에서 저희들끼리 좀 이야기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끼리지만 또 이렇게 함께 마음을 함께 모으고 또 앞으로의 진행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회의는 저희 대선 때문에 원래 한 강씩 진행했던, 한 달에 한 강씩 진행했다는 기본 계획에서 오늘 두 강을 같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남한산성 관광 사업의 이해라는 주제로 김보영 하남문화재단 본부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3강은 정조대학 은행창 공동체행을 통한 도시의 화학과 문화사업의 확산이라는 걸로 오재열 감독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이 강의를 끝나고 나면 다시 또 모여서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이런 강의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 남한산성, 광주, 하남, 성남의 문화를 위한 다양한 좀 아이디어들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이 포럼을 시작하게 된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 공감하고 있으시겠지만 남한산성이라는 역사 문화유산을 광주, 하남, 성남의 문화 청년 예술인들 또 문화예술 단체들을 형성해가지고 문화의 활성화를 만들어보자라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취지에 걸맞게 또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경기도의 동부의 문화예술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두 번째 강의를 이끌어주신 김보영 본부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경을 끼고 헤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남문화재단 관광사업 본부장입니다. 오늘 남한산성 역사문화 포럼 남한산성 관광사업의 이해에서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공연기획팀장, 신축제팀장, 다양한 문화사업 기획과 지금은 이제 관광사업까지 다양하게 진행했는데요. 사실 그 전에 이제 문화재단에서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 특히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에 대해 계속 시작을 하다 보니 좀 피로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사업을 거쳐서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그 영화학을 전공했는데요. 영화는 소위 종합예술이라고 합니다. 네, 관광 같은 경우에는 종합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강의를 준비할 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관광산업이라는 분야는 굉장히 넓기 때문에 제가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전반부는 관광학에 대한 관광의 이해, 이론적인 부분을 좀 집중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거에 맞춰서 관광 트렌드, 환경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관광산업, 남한산성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제안을 미식관광을 중심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남한산성 관광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제언도 지역관광 추진 조직 DMO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왜 이런 발제에서
관광학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공공기관에 계신 분 아시겠지만 저희 문화사업을 이제 기획안을 작성을 하다 보면 클리셰처럼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문화사업을 통한 축제를 통한 관광을 활성화. 하지만 정작 관광이 어떤 건지 그 개념이 어떻게 진행되고 관광산업은 어떤 분야인지 사실 저를 비롯한 문화재단 종사자들, 특히 공무원들, 많은 분들이 사실 관광학에 대한 관광 부분에 대한 개념이 사실 모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지금 두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포럼을 앞으로 진행을 하면서 간단한 개념 정리를 통해서 향후 이 포럼이 발전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용어의 합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사전적 정의는 일상 거주지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여행하고 체류하는 사람들의 활동입니다. 관광은 구경이라는 여행 활동에 집중을 하고 여행은 가는 일이라는 이동 행위에 집중을 합니다. 저희 교수님께서 그 젊은 학부생 친구들한테 관광이랑 여행의 차이가 뭐냐 얘기를 했더니 관광은 아저씨들이 가는 거, 여행은 젊은이들이 가는 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사실 이 관광 안에는 여행의 개념이 포함됩니다. 네.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저희 그 관광의 그런 사전적 정의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저희 그 어원적인 정의를 살펴보면요. 중국 여경에서는 관광을 광복지각, 즉 나라의 빛을 본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서양에서는 투어, 그러니까 순회하다, 돌다라는 그런 의미로 투어리즘이 파생되었습니다. 학계에서는 관광을 인간의 여행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사회적 관계로 정의를 했습니다.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아요. 기술적인 문제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유엔 세계 관광기구에서는 관광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관광은 여가 사업 또는 기타 목적으로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일상적 환경을 떠나 여행하며 체류하는 사람들의 행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유엔 세계 관광기구의 정의 같은 경우에는 운영적 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여행과 관광과 관련된 주요 관련 개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행은 관광에 포함되는 작은 규모고요. 여가는 생리적인 시간이나 일하는 시간 외에 선택된 인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말합니다. 사실 지금 노령화 사회로 인해서 여가라는 개념은 지금 현재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관광학에서 문화는 세 가지로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관점은 교양으로서의 문화, 그다음 활동적 관점, 문화, 미술, 음악, 연극, 방송 이런 예술 활동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 양식의 관점에서는 사회 관습, 가치, 규범 등을 문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가와 관광, 문화와 관광은 개별적인 개념의 동시에 가치, 교집합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관광의 개념을 정리하면요. 관광은 단순히 여행과 달리 산업적, 사회문화적 영향력을 받는 행위입니다. 여행처럼 이동성이 있고 여가문화, 종교, 비즈니스를 가진 다양한 동기들이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이나 교통, 음식 등의 경제활동들이 발생됩니다. 또한 현대 관광은 지속가능성, 지역균형, 디지털화 등 사회현상과 결합하여 확장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 산업에 대해서 관련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중세 시대에는 관광이 종교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근세 시대에는 그 교육이나 어떻게 보면 다른 문물을 찾아가서 견학을 하는 교육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과거의 여행은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트래블 자체가 프랑스어로 굉장히 고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 그 여행 과정에서 지금 현재는 교통이나 숙박 이런 게 있지만 과거 중세시대나 이런 거는 아무런 장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고생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여행 과정에서 교통이나 숙박, 음식, 오락, 쇼핑, 회의 등의 서비스를 총체적으로 관광 사업이라고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광진흥법은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운동, 오락, 휴양 등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법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광 산업에서 민간 사업 조직과 공공 조직을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민간 사업 조직과 마찬가지로 민간 사업자의 목적은 영리 추구입니다. 그리고 성과 측정도 매출, 이익, 시장 점유율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반면 공공 조직은 목적부터 다릅니다. 다 아시겠지만 공공의 이익과 지속 가능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 기준도 형평성과 공공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평가 측정을 할 때도 지역 활력, 체류 시간, 만족도, 관광객 수 등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관광산업은 민간의 협동성과 공공의 국민성이 함께 작동할 때 가장 큰 시너지를 냅니다. 이러한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공공조직의 공공을 위한 관광 생태를 조성하고 조율하는 메타 플랫폼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메타 플랫폼의 역할을 설명을 드리자면요. 베비과 같은 그런 플랫폼은 일반 플랫폼입니다. 하지만 그 네이버 같은 플랫폼은 메타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는 검색, 예약, 쇼핑, 지도, 결제 등 다양한 것들이 가능합니다. 즉 공공은 관광지를 홍보하고 관광 데이터를 제공하고 커뮤니티를 연결하고 거래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포럼의 이 거버넌스 조직은 이 관광 메타 플랫폼을 구축하는 기초적인 단계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갔습니다. 네. 다음은 관광산업 환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트렌드는 팬데믹 전후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위생에 민감해지고 이에 따라 대규모 관광 물량은 가족 단위 여행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자연경관 웰니스, 치유 관광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즉 마음 건강과 심신 회복 목적이 관광의 목적을 주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짧고 바쁜 여행보다 한 장소에 머물면서 여유를 즐기는 로컬 체험 여행을 선호하게 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맞이했습니다. 비대면 서비스 확대라든지 온라인 사전 예약 등이 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15억 명의 국제 관광 객수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약 3억 8천만 명으로 급감되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관광 객수 90% 이상을 확보한 2023년은 관광 트렌드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 10대 2023년부터 2025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뽑은 10대 핵심 관광 트렌드입니다. 이 중에 중점적인 우리 남한산성 관광산업에 적용할 만한 트렌드 4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광과 관리 모두가 즐기는 여행 실현입니다.
예전에는 관광의 산업지대로 갔던 장애인, 고령자, 채식주의자, 그리고 반려동물 양육, 가구 등의 그러니까 관광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건의 수요가 증가되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다만 여행의 스펙트럼 확장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OTT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온라인 콘텐츠 소비가 가속화되었으며 웹툰, 게임 등 새로운 분야들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로컬의 시대, 지역 관광의 변화입니다. 대규모 관광지나 정형화된 관광지보다 지역의 독특하고 매력적인 자원과 콘텐츠를 선호하는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로컬 프로그램 운영과 상품 개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노제 도시가 두 개가 있습니다. 대전과 울산이 있습니다. 그중 대전은 지금 현재 성심당을 보면서 노제 도시에서 빵지 순례, 빵의 도시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로 지금 변화의 시기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트렌드는 창조의 시대, 스스로 성장하는 지역 관광입니다.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 로컬 크리에이터를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광 부대의 활성화, 지역 관광 추진 조직을 구축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됩니다. 시간이 지금 다 됐지만 식사하셨는지 한번 여쭤보시면 식사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 안녕하세요 다음으로 많은데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인상이에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밥, 음식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관광도 지금 음식을 정말 좋아합니다. 2025년 국내 관광 트렌드에서 집중해야 될 것은 미신 여행입니다. 2023년 외래 관광객 조사 외국인 방한의 고려 여행 1위가 모두 식도락 관광이 차지했습니다. 만족도, 그 다음에 방한을 할까 말까라는 그런 고려 여행이 모두 식도락으로 차지했습니다. 특히 2025년 국내 관광 트렌드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식 관광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관광 산업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광의 과정들, 교통, 음식, 숙박, 그다음 오락 이런 부분 중에서 음식 관광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좀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 관광 사례입니다. 해외 부업은 사실 관광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경영에서도 굉장히 집중하고 우수 사례를 보고 있는 하나의 콘텐츠입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려고는 김하원 대표 부르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해외 부업이라고 하죠. 제주 선생님이 명소가 됐던데 어떤 곳인지부터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해녀의 부업은요 지금 현재 부자 종단리에서 해녀분들과 청년 예술인들이 함께 제주도의 해산물을 널리널리 알리는 극장식 레스토랑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극장식 레스토랑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해녀분들이 채취한 해산물을 판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연기를 전공했다고 들었습니다. 해외 부업이라는 건 일종의 식당인데 어떻게 이런 공간을 만들 생각을 하셨죠? 제가 제주도에서 태어나고 이제 해녀 집안에서 자라왔는데요. 유학 생활을 서울에서 하고 잠시 제주에 갔을 때 해녀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좀 알게 됐어요. 그게 뭐였냐면 해녀들이 채취하고 있는 이 해산물들이 일본 판매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일본에 의해서 제주도 해산물이 가격이 결정이 되고 생산량까지도 결정이 되는 그런 이제 실정에 처해 있는데요. 특히나 해녀들의 주 소득원이 되는 뿔소라라는 해산물이 있는데요. 이 뿔소라 같은 경우는 지금 20년 전 가격보다도 하락을 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제주도에 이렇게 오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제주도의 해산물, 해녀들이 채취한 이 해산물이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널리 알리자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돼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제 해결을 제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다가 이런 콘텐츠를 만들게
쉽게 만들었습니까? 해외 이야기를 수집하고 공연을 구성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작업이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연 같은 경우는 무조건 실제 해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금 총 4분의 해녀분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 해녀분의 살아온 이야기 중에 가장 극적인 순간을 연극으로 만들어서 주인공 해녀가 나오기 전에 연극으로 그 해녀를 소개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해녀가 연극이 끝난 이후에 이제 입장을 해서 그 해녀의 실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그 해녀가 준비한 식사까지 하는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실제 해녀들도 연기를 같이 하시는 건가요? 실제 해녀를 하시는 분들이 연기하시기에 좀 부담스럽다거나 어려워하시지는 않습니까? 처음에는 저희도 과연 해녀분들이 연기를 할 수 있을까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생각보다 너무나 흥도 많고 너무나 끼도 많으신 분들이셔서 오히려 무대에 서는 것을 저보다 더 안 떨려 하시고요. 진짜 프로 배우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너무 잘하시고 되게 즐기세요, 무대를. 그러세요. 장소도 좀 독특하던데 버려진 현장을 배우해서 만들었더군요. 특별히 그곳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해녀의 이야기를 전하는 공간은 해녀의 역사가 있고 해녀의 숨이 묻어있는 공간이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지금 제주도 바닷가 해안에 해녀들이 예전에 탈의장으로 사용했던 그런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제 해녀 수가 감소하면서 이런 곳이 창고로 방치되어 있는데요. 너무 아까운 공간, 하지만 지리적으로 가치도 높은 이런 공간을 오히려 활용해서 정말 해녀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진짜 해녀의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해녀의 공간을 택하게 됐습니다. 네, 공연하는 와중에 한쪽에서 또 해녀들 직접 음식도 만든다고 들었습니다. 네. 주로 어떤 음식들을 만드십니까? 전부 다 해녀들이 바다에서 채취한 해산물과 그리고 또 밭에서 재배한 농산물들을 활용해서 제주 전통식을 만들어 드립니다. 네, 앞으로 해녀의 부엌 이미 많이 유명해졌지만 어떤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원하시나요? 해녀의 부엌에 와서 사람의 이야기를 보고 접하고 해녀의 인생을 들으면서 삶의 위안을 얻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함께하는 우리 해녀분들 역시 한평생 해녀라는 직업에 대해서 부끄럽고 창피한 인생이라고만 생각하면서 살아오셨던 분들이 관객의 박수를 받고 응원을 받으면서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대단한 인생을 살아오셨는지를 경험하는 그런 치유의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 대표님 꿈이 해녀의 부엌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계획 갖고 계시나요? 저희의 꿈은요, 이 뿔소라를 전 세계인의 식탁에 올리는 것이 저희의 꿈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해산물이 전 세계인, 제주도의 이 해산물들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오르면서 해녀라는 직업이 더 매력적이고, 그리고 배가 끊기는 것이 아니라 더 젊은 세대들이 또 새로운 방법으로 또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의 꿈입니다. 네, 앞으로 더 큰 발전이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상을 보셨습니다. 해녀의 부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해녀의 부엌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문화예술과 로컬 음식의 융합입니다. 실제 해녀 이야기를 연극으로 만들고 해녀들이 잡은 해산물을 함께 기억해서 상품화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재생이 있습니다. 해녀 업판장을 활용해서 유휴공간을 관광자원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해녀 문화, 제주도의 지역 문화를 스토리텔링과 했습니다. 네 번째는 은퇴 해녀들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했습니다. 다섯째는 단순한 식사 공간을 넘어서 체류형 체험 관광으로 그 영향을 확대를 했습니다. 사실 남한산성에도 이렇게 해녀의 부엌처럼 음식의 이야기를 담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더 맛있어질 수 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당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효종객은 우리나라 최초의 배달 음식입니다. 효종객은 효종이 먹었던 음식이 아니라 새벽에 종을 칠 때 새벽에 먹었던 그 배달 음식으로 양반들이 남한산성에서 한양까지 배달을 시켰던 음식입니다. 잠시 영상을 보고 가겠습니다.
음식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제가 오늘 주요 교육에 그리고 냉장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켜 먹었던 배달 음식의 지표 과연 어떤 음식이었을까? 바로 지어져 있는 교종입니다. 교수님이 드신 연양계 조선 17대 임금 교종이 먹었던 그 양갱. 그 음식은 바로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이 음식이었습니다. 해장국입니다. 맞아요. 네. 효종이라는 건 뭔 말이냐면 효 새벽국자입니다. 종은 종이죠. 네, 그래서 새벽종 칠 때 먹는 갱을 옛날 미국입니다. 이게 많이 들어가는 그 갱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새벽종 칠때 먹었던 해장국이고 이게 바로 교종갱입니다. 이 음식은 어디서 만드는지 아세요? 국밥집에서 만들어서 아침에 돌지 않아요? 음식점에서 만들어요. 음식점. 네, 근데 이걸 만든 곳은 남한산성입니다. 음식을 음식점으로 조선 후기 때 경기도 광주 지역은 전국에서 몰려오는 물품들의 집합지였어요. 그리고 광주를 지나서 다음 날이면 바로 서울로 들어가서 이걸 팔았어요. 많은 시대를 네, 그렇죠. 그래서 전국 각지에 있는 유명한 재료들이 다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료들을 다 넣는 겁니다. 남한산성에서 만든 이 해장국을 떠가지고 항아리에 담아요. 식으면 안 되죠. 식으면 안 되니까 솜으로 포장을 합니다. 솜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이거를 운마차에다 실어요. 네, 송파 나무까지. 송파 나무에서 이거를 다시 매장을 싣고 매장 싣고 잠시를 지나서 뚝섬 거기서 이제 동대문 쪽으로 들어가서 양반집에다가 지하철을 몰고 그래서 그게 양반집에 들어가서 그걸 떠갔을 때 먹었을 때가 새벽종인데 그게 야채는 게 있었어요. 그때 도착했다고. 24시간 그 배달이 사실 밑에서부터 있었어요. 이것도 버금가는 비슷한 시기 때 많이들 시켜 먹던 배달 음식이 바로 냉면 배달 음식. 네, 이렇게 해녀의 구호처럼 초종갱도 스토리를 담아서 남한산성의 전통 음식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유명 셰프들과 협업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한국 레스토랑이나 밀키트 출시도 좀 기획을 해봤었고요. 실제 남한산성에서 한양까지 그 배달했던 그런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서 축제 기획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남한산성 음식 건강에서 두 번째로 집중해야 될 키워드 웰니스입니다. 제가 강의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주변 30대 초반에서 60대까지 분들한테 남한산성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질문했는데 두 번째로 많이 나온 답변이 닭백숙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효종갱과 보양식의 대명사인 닭백숙과 남한산성 트래킹 코스들을 연결해서 건강한 음식에 있는 남한산성의 이미지를 메이킹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지금 육회공 위주의 음식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세 번째 남한산성 음식 건강의 세 번째 키워드는 채식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채식주의자에 대한 분류입니다.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금 많이 알고 있는 비건 채식 아예 그 유제품이나 우유나 동물을 통해서 만든 꿀이나 뭐 이런 것들까지도 섭취하지 않는 비건부터 시작해서 선택적으로 해산물이나 어떻게 보면 고기, 물고기까지 먹는 채식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물론이고요. 해외에서는 거의 해외 인구까지 하면 1.1% 8,800만 명이 이런 비건 인구라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채식 인구는 2022년 250만 명을 넘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채식은 다이어트나 건강 상의 이유 그리고 ESG, 환경보호나
그런 개인의 신념으로 채식주의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 외국인 이제 친구가 많지는 않지만 분명히 얘기를 하면 한국은 정말 채식주의의 천국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채식주의가 상대적으로 단백질 보충이 굉장히 부족한데요. 어떻게 보면은 남한산성은 보자기 두부라는 게 또 있습니다. 보자기 두부와 닭백숙 다음으로 유명한 산나무 그런 채식을 뭔가 브랜딩화해서 채식주의자의 관광을 미식 관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금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사실 그 음식에 대해서 그 키워드가 맛집이나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채식 메뉴 제공 여부가 관광지 선택의 기준이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 세 가지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 폴업에서 관광 산업과 그 속에 미식 관광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이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사실 그 여행의 가장 큰 즐거움은 음식에 대한 경험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억지로 소비하지 않아도 넷플릭스나 유튜브, OTT 등을 통해서 한식은 이미 세계적으로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그 남한산성을 대표하는 음식의 스토리를 담고 그다음에 스토리의 이 문화예술, 그다음에 체험을 함께 융합해서 남한산성 로컬푸드의 친환경과 웰니스 이미지를 더하면 남한산성은 미식 관광의 성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그 남한산성 미식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은 남한산성 관광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관광 추진 조직 DMO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제대로 지금 얘기 안 하시겠어요?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DMO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한국관광공사의 공모 사업입니다. 이 1억 5천, 지금 현재 제가 보고는 조금 2025년에 좀 조사가 필요한데 지방비 1억 이렇게 매칭 형태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DMO는 지역관광에 대한 마케팅과 경영관리를 주도하는 지역관광의 리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관광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역민과 관광객의 상승 방안을 마련합니다. 사실 그 관광투레랑 좀 같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관광투레가 어떻게 보면 주인 단위 사업체라고 하면 DMO는 민, 관, 상, 학의 협의체입니다. DMO 구성은 지역 주민, 지역 관광업계, 학계 등 지역 내 다양한 관광 이해자 관계로 구성된 거버넌스입니다. DMO를 통해서 지역의 정체성, 지역의 관광 자원들을 담은 브랜드가 다양한 관광 상품 기획을 통해서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반지를 외국에서 이렇게 DMO 추진 조직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그 남한산성 DMO의 핵심 기능은 남한산성 관광 협업 플랫폼입니다. 어떻게 보면 남한산성 주요 기능에서는 관광사업 기획 파트에서는 남한산성 거버넌스 구성이 가장 핵심적이고 그 다음에 남한산성 스토리텔링을 강화해야 된다는 점이 가장 화두가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들과 함께 남한산성 관광상품 개발, 관광 비즈니스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서 그 해외의 부록에 김혜원 대표 제2의 광주의 그런 대표들이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주고 있습니다. 남한산성 관광산업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경기도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남한산성 관광산업의 전반적인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조정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지자체는 실행자로서 남한산성과 연계된 다양한 사업과 상품의 개발과 무엇보다도 민간으로 구성된 거버넌스 구성이 필수입니다. 민간을 혁신자로 부르볼 수 있겠는데요. 문화예술, 기술 등 다양한 분야를 바탕으로 수익 구조로 이어지는 콘텐츠 개발이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첫 번째가 없었어요. 대부분이 슬프게도 남한산성을 떠오르는, 특히 30대 초반에서는 남한산성에 대한 이미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아무 이미지가 없는 것. 지금 이 포럼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까 다양하게 이제 그 미식관광이나 웰니스 관광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미식관광 하나의 파트로 저희가 한번 스터디를 해볼 수도 있고요. 웰니스 관광도 관광 트렌드에 맞춰서 한번 저희가 남한산성의 그 관광 자원을 토대로 코스를 또 꾸며볼 수 있겠습니다. 주민 참여는 당연히 저희 민간협력 거원수 구축으로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문화관광인데요. 사실 그 향후 강의를 해주실 그 선생님들께서 문화관광, 예술 콘텐츠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홍보나 브랜딩과 하기에는 문화관광이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미식관광과 더불어 이게 연계가 돼서 이 모든 구조들이 연계가 돼서 저희가 이 포럼에서 계속 단계별로 연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기술의 접근성 강화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해외를 가시면 네이버 보지 않으시잖아요. 구글입니다. 사실 저희 이런 사업들과 같이 발을 맞춰서 디지털화를 해야 됩니다. 글로벌화 하려면 그들이 외국인들이 쓰는 플랫폼들을 저희가 기반을 잡아야 됩니다. 마치 거원수를 구축하고 기획을 하는 것처럼 모든 게 구글화가 최적화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실 음식점이라든지 남한산성의 스토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유튜브, 구글 이런 플랫폼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같이 홍보 마케팅과 병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준비를 했었는데 좀 빨리빨리 그 이런 부분이 좀 하다 보니까 지루한 관계로 빨리 넘어가고 좀 빨리 끝났는데요. 향후에 지금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화두를 던졌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 후에 저희 발제와 그리고 우재현 선생님의 그 발제를 통해서 저희가 함께 이 남한산 관광 산업을 위해서 저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남한산성의 지속가능성 요소들은 어떻게 보면 포럼을 통해서 회차별로 하나하나 채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각 분야의 집단 직원들이 모여서 우리 남한산성 관광 사업을